자, 오늘 비트코인 시장에 약간의 큰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오늘 달러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고요. 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금 같은 경우 1900달러대를 다시 한번 돌파했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1900불대까지 올라갔었다가 1400불대까지 떨어졌었던 그런 과정을 거친 후 지금 1615달러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하락을 초래한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미국의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악명 높기로 유명한 비트맥스 비트코인 마진 거래소죠. 이 비트맥스가 불법 행위를 했다면서 소송을 걸어버린 것인데요. 이 소송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는 CFTC 뿐만 아니라 FBI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CFTC 같은 경우는 비트맥스를 소유 및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5개의 법인과 3명의 개인들에 대해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트맥스 CEO로 알려진 알솔 헤이즈와 벤 델로 그리고 세뮤얼 리드 등이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고, 해외 미디어들은 향후 CFTC가 재판 과정에서 비트맥스의 위법 행위에 대한 민사적 및 금전적 배상, 거래소에 대한 영구적 영업 금지 및 예상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오게 되고 나자 비트코인 시장이 요동친 것인데요. 그래도 많이 안 떨어졌죠? 지금 현재 1600달러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라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에 대해서 비트맥스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미국에서 제시한 법률을 어긴 적이 없으며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CFTC와 비트맥스의 한판 승부가 이제 가려지게 되겠는데요. 이 비트맥스는 언제나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래소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맥스가 문을 닫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물론 제2, 제3의 비트맥스가 나타나가지고 세력들의 놀이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비트코인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비트맥스는 없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공유를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사태에 대해서 꾀꾀 오리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비트맥스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분간 이 조만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상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실제로 만약에 이 비트맥스가 영업 정지라든지 그런 처분을 받게 된다면 비트맥스 내에 있는 모든 자금들 그리고 사람들의 포지션, 그들의 암호화폐까지 전부 다 동결되게 되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비트맥스 사용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하네요. 자, 과연 이번에도 그 테더 사태처럼 은근히 사람들 놀라게 해놓고 얼렁뚱땅 넘어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비트맥스에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 소식들 몇 가지 나온 것이 있어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오타 관련된 소식인데요. 아이오타가 이번에 아이오타 액세스를 발표하는데, 이는 오픈소스 DLT 분산 원장 기술 프레임워크로 컨트롤 시스템의 연결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하는 파트너들을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규어 랜드로버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 쟁쟁한 파트너들이 속해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공지능 개발 회사이자 로봇 소피아를 만든 싱귤레리티 NET가 이번에 칼다노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칼다노와 이제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라거나 어떠한 사업 계획이 맞는다라면 칼다노 쪽으로 옮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속적으로 멀티체인을 진행하게 된다면 계속 이더리움에 남아있게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이 AI 회사와 칼다노 간의 파트너십이 성사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에이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소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뚫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비트코인 이 자식이 정신을 좀 잘 차려주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자사 홈페이지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새로운 섹션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마이크로스트레러지와 비트코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찐빵과 앙꼬 같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어제 비트코인 3분기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에서 마감을 했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10월달에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 비트맥스 관련된 사태가 과연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겠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10월달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저도 전에 공유를 했듯이 비트코인의 난이도 리본 압축이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매수 영역에 진입했다면서 향후 상승장을 전망을 했고요. 뉴스비트C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1850달러 저항선을 넘으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일단은 다시 떨어진 그런 안타까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상단 저항 영역인 1800달러 선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1600달러에서 400달러 그리고 1200달러가 비트코인의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어째 비트코인이 월봉 마감을 한 후에 거의 모든 분석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월봉 차트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지난 9월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으나 중요 지지선 위에서 꿋꿋하게 잘 버텨준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트레이딩 그룹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페라스 Y라는 분석가는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13,200달러에서 13,800달러까지 오르지 않겠느냐. 자, 물론 이것은 비트맥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한 분석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희망적인 분석을 남겨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명 암호화폐 채널이죠. MM크립토에서 남긴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의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거대한 삼각 수렴을 뚫고 위로 올라올 때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종종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삼각 수렴을 뚫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삼각 수렴 살짝 위에서 월봉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쭉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 차트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이 상승으로 가는 불장 패턴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만약에 이대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지금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데요. W자 찍으면서 여기까지 단숨에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비트맥스 사태가 터진 후에 나온 비트코인 잭의 분석인데요. 그는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잠깐 비트코인 가격이 한 번 더 내릴 수는 있겠으나 내가 봤을 때는 아직도 상승할 것 같다. 지난 5월부터 이어져 내려왔었던 비트코인의 축적 기간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의 큰 하락을 점쳤었던 여기 팔멀 블런치 같은 경우는 제 비트코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잘 버텼다 이거죠. ABC 파동 중에서 0.618짜리에서 반등받고 잘 올라온 것 같다. 그러면서 볼륨이 크게 나온 것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다라고 그의 의견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맥스 퍼드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트맥스 관련된 소송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공포 단계이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뭐 거의 개미 털기 수준에 불과하지 않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지표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해외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중에 레딧이라고 있죠. 레딧의 비트코인 채널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가격 또한 함께 올라가는 그런 재미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레딧 구독자의 숫자를 이끄는 것인지 아니면 레딧 구독자의 숫자가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많은 레딧 구독자가 생기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쭉쭉 상승해 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짧게 정리를 해본 이 소식들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즐기시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유익한 영상이었다, 내가 정보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이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유쾌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